네, 안녕하세요. 미분기아 서브스터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 이제 사실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토러스에서 가우시안 커버처를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가우시안 커버처가 이제 세컨드 펀더멘털 폼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세컨드 펀더멘털 폼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위키도 찾아보고, 그리고 위키도 찾아보고 이제 또 토러스가 좀 먼저 복잡하니까는 좀 더 간단한 오브젝트인 구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개념들을 잡아보고 거기에 맞춰 이제 그 개념을 그대로 이제 구에 적용해 보는 것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희가 세컨드 펀더멘털 폼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중에 이제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을 이제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에서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과 토러스에서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직접 이제 구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은, 실제로 이제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든 아니면 어떤 그 3차원상에서 이제 그 공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점에 대해서 그 공면의 접평면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접평면과 수직이 되는 방향, 우리가 보통 법선 벡터라고 하는 그 법선 벡터를 구해야지 결국에는 펀더멘털 폼을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 폼 정의 자체 안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선 벡터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이번에 해보고 어, 이 시간이 좀 남는다면은 이제 실제로 구하고 토러스에서 세컨드 펀더멘털 폼을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것까지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화이트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적을 수 있게.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구가 있었을 때, 이 구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라이전 또는 이 구나 아니면은 토러스가 존재를 했었을 때, 이런 토러스에 대해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했었습니다.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이제 사이, 뭐 아무거나 사용이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어, U하고 V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X, U, V, Y, U, V, 그다음에 Z, U, V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인, 코사인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었고 이제 지난 시간에 토러스에서 했을 때는 어, 그 반지름 두 개에다가 이제 각도를 이제 두 개를 줘가지고 이제 코사인, 사인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뭐냐면 이제 구를 이제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접평면을 이제 한번 이렇게 세워본다고 해볼게요. 이, 이 지점을 예를 들어서 x, y, z라고 이런 식으로 써본다고 한다면, 또는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한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u, v. 아니, 뭐, 제로를 붙이죠. 그다음에 u0, v0.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제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이제 윤현민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로컬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u, v 평면에서 이렇게 3차원으로 이 3차원 공간으로 가는 함수라고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지점, 어떤 특정한 U0, V0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 V가 지금 이 psi라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지점으로 이제 가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x0, y0, z0 또는 뭐 u0, psi u0, v0에서의 탄젠트 벡터를 아니, 탄젠트 플레인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생각하셨던 것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나, 아무나. 저는 대답은 아니고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저 포인트에서 네, 음, 저 phi u, v를 이제 u, v로 각각 편미분을 하면 네. 접하는 이제 벡터, 두 방향의 벡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저평면 위에도 벡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왜 벡터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 물론 벡터가 되긴 하겠지만, 자, 물론 벡터일 거거든요. 벡터긴 한데, 3차원상에서 벡터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 말씀하신 것처럼, 뭐, U로 미분을 하든, V로 미분하든, 이게 벡터가 나올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구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사이, 세타, B로 이렇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한데, 보통, R, 맞는지 잘못 모르겠네. R 사인 R 사인 B, 코사인 세타, 아니면 보통 반대로죠. 세타, 사인 B, R 사인 세타, 사인 B,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U로 미분하면, 네, 세타로 미분을 하면, 세타로 미분을 하면, 결국에는 R 코사인 세타, 아이고, 코사인 B, R 코사인 세타, 사인 B.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다 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B로 미분을 하게 되면 R 사인 세타 사인 B 마이너스 그리고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B 그리고 0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이제 3차원상의 벡터를 표현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네. 왜 도대체 어 탄젠트 플레인을 의미하느냐가 결국에는 저희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음, 네네 유념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찍고 그걸 이제 각 알리먼트 세타 그리고 필에서 미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 공면 위에 나타나려면은 적어도 저 세타랑 필을 움직이는 그 트레지토리가 좀 명시되어야 되겠다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여기 이제 점이 U0, V0인가요? 그 점을 할당하는 게 예를 들면은 세타 제로, phi 제로라고 하면은 세타 제로에서 아주 약간 움직였을 때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세타 제로, phi 제로가 있는 점이고 여기서 세타를 살짝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풀마로 움직였을 때 이런 이제 세그먼트가 나오고 phi 제로를 움직였을 때 이런 세그먼트 나오면은 이 두 움직임을 가지고 뭔가 기술해야 되는 게 일단 첫 기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좀 공면 위에서의 마지막에 못 들었어요. 아, 맞, 잠시만요. 다시 네, 그려보면은 뭐가 돼야 된다고? 이제 세타를 네, 움직였을 때 그 세그먼트 그리고 네. phi를 움직였을 때 세그먼트가 있으면은 이 두 작은 그 세그먼트의 정보를 토대로 이제 저평면을 기술해야 된다. 물론 얘는 지금 이제 좀 크게 보면 약간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러한 좀 도형이 될 거고 그게 저평면에 왜 이렇게 띄워주느냐는 뭔가 포뮬레이티브한 게 있어야 되긴 할 텐데 저는 이제 네, 그런 시도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위에 저거 푸사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네. 그 사이. 푸사이 네. 세타랑 파이가 네. 벡터면은 제가 네.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건 7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때 조건 7가지 줄 때 그 뭐냐? 그 곱하기랑 더하기가 돼야 되는데 전 그게 어떤 연산인지가 좀 지금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3차원상의 벡터인 거는 명확할 것 같은데, 거기도 조금 의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네가? 쟤네들을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쟤를 벡터를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라 벡터 스페이스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 연산이 되는지가 전 좀 증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얘가 3차원상의 어떤 벡터인 거는 맞는 거죠? 여기 원점을 여기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이 점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벡터잖아요? 네, R3 위에 벡터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제 뭐 B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B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타로만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세타로 미분하면은 3차원 벡터가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자세히, 그게 이제 네. 예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저 p의 각 성분을 그냥 어쨌든 간에 세타 필이라는 함수니까 x, y, z라고 그냥 그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연결하면은 저 미분했을 때 이 뜨는 이 두 항 있잖아요. 두 텀 있잖아요. 얘는 결국에는 그 이 컴포넌트를 그냥 세타 필에서 미분해서 나온 그 스칼라를 각각 벡터 슬롯에 할당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뭐 물리적으로 뭐 변화량인가 약간 그런 의문은 아예 차치하고 얘는 이제 각 슬롯 3개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펜 하나 더 쓰면은 그러니까 피 세타 페사이 세타 페사이 피가 나타나는 거는 우선은 이런 이제 R3 상의 벡터가 되게끔 슬롯을 하나 만들어주고 잠시 하나 둘 셋 만들고 얘는 그 집합상에서 R3이 있고 R3의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일단 가져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했을 때 첫 번째 텀은 이 텀, 두 번째는 이 텀, 세 번째는 이 텀. 이 뜨게끔 한다. 이제 채워지겠죠. 얘는 이제 각 슬롯을 얘로 받는 이제 벡터 구조임은 이미 여기서 이제 받을 때 R3에 있는 벡터로 이제 받기로 했으니까 벡터 스페이스 구조는 문제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는 행위랑 아예 별개인 그런 상황으로 저는 다뤄야 한다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제가 벡터를 미분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거든요. 그죠? 얘가 일단은 3차원상의 벡터인 거는 확실하죠. 얘는. 맞나요? 네, 선생님도 이거는 3차원상의 벡터인 건 맞죠? 이렇게 표시하는 화살표 벡터이잖아요. 지금 이 구상에 있는 한 점을 표현하는 하나의 벡터잖아요. 예, 맞을까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세타 피에 대해, 아니, 풋사이 세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의대로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P는 고정돼 있죠. 우리가 편미분이니까. P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상,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로 갈 때, 이제 똑같아요. H분의 1,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풋사이
세타 플러스 h, b 마이너스 아니 세타래. 프사이 세타 플러스 h, b 그다음에 세타 아니 프사이 세타, b 이렇게 되는 거는 정의상 맞죠? 편미분의 정의. 세타로 미분한다. 편미분한다. 네.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이 3차, 이 부분도 3차원 벡터였잖아요. 이거니까 어차피요. 그다음에 이것도 3차원 벡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뺀 것이 벡터가 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상수배를 한 거니까 이것도 벡터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리미트를 취했을 때도 걔가 벡터가 되느냐는 이제 조금 약간의 이제 그게 남아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연희수 때 계속 했던 이야기가 그 완비성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완비성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기만 한다면은 어, 그 유클리드 공간은 다 완비성이기 때문에 얘도 그 공간 안에 존재한다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연산의 결과도 결국엔 3차원 벡터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있기만 하면. 그리고 편미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3차원 벡터 안에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가 됐을까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지금 3차원 벡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탄젠트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 플레인이거든요. 이 점에 맞닿아있는. 그리고 또 이 점에 있는 이 탄젠트 플레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 점에 있는 탄젠트 플레인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도대체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접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도대체 수학적으로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답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답은 이걸로 이루어진 이거의 뭐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하면은 나오는 그 공간이 맞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뭐 플러스 뭐 이 점까지 해가지고. 근데 도대체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되느냐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결국엔 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기술을 할 때. 저희가 저희가 처음 좀 차원을 낮춰서 생각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약간 커브부터 생각해 보면은 보통 커브 이렇게 있으면은 요 점 기준으로 여기를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아까 윤현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점을 기준으로 무수히 많은 이렇게 지나가는 이 구 위에 커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 2차원 예시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엄청 많은 그 커브들이 있을 거고 요 점을 지나가는 그렇게 지나갈 때 2차원에서도 이 점에 맞닿는 탄젠트 라인 생각했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커브가 있고 이 점에 맞닿는 라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부분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엄청 많은 커브들의 탄젠트 라인들이 다 같은 평면에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나의 탄젠트 플레인으로 이거를 표현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다 같은 평면에 있는 거지가 개인적으로 확 와닿진 않았습니다. 좋은데, 네. 그게 되게 좋은 인사이트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탄젠트 플레인의 정의예요, 사실은. 아, 네. 사실 정의를 보긴 했어요. 위키에서.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평면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는 그걸 기반으로 기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면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커브에 대해서는 사실은 벡터라는 걸 저 벡터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미분을 하면 돼요. 어차피 커브라는 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커브가 있어요. 이런 커브가 있으면 이 지점에서 예를 들어 이 커브를 뭐 보통은 감마라고 많이 표현하는 뭐 커브니까 C라고 할까요? C라고 하고 뭐 T로 보통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뭐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2차원 평면이니까 여기서는 뭐 XT, YT 뭐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CT는 사인 T, 코사인 T? 보통 코사인 T, 사인 T죠. 코사인 T, 사인 T. 이거를 T에 대해서 트레젝토리를 그려보면 원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속도 벡터를 어떻게 구하냐? 결국엔 이걸 T로 미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T0에서 이 지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T0라고 해보자고요. T0 지점에서 미분을 하면은 미분을 한 C 닷 T0가 결국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근데 아까 전에 그냥 미분 정의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미트 뭐 h분의 1 ct 플러스 h 마이너스 ct 하면은 지금 뭐 이제 리미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접근했을 때 그 변화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벡터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벡터를 이 커브에서 t0 지점에서의 탄젠트 벡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저 벡터. 그러면은 얘를 이용을 해서 다시 원으로 돌아가 봅시다. 원으로 돌아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서의 지금 접평면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이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커브를 그렸을 때 이 점에서의 어떤 접 벡터가 나올 거예요. 얘는 이 접평면 위에 살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 커브에 대해서 딱 접하도록 돼 있고 이 커브 자체가 지금 이 위에 살고 있잖아요. 원 위에. 원 위에서 지금 그려지는 커브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 점을 지나는 뭐 다른 뭐 꼬불랑꼬불랑 하다가 이렇게 지나는 것도 커브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이제 저 벡터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 점에서의 접평면이라고 불러요. 탄젠트 플레인. 그런데 어차피 얘는 이제 남지민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에 이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직접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플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벡터 공간이에요. 얘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접평면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얘는 평면이잖아요. 평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2차원이란, 이게 3차원 상에서의 살고 있는 평면이기 때문에 2차원이라는 건 너무나 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커브들을 다 모아놔야 되는 건 맞는데, 얘가 차원 자체가 2차원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적인 두 개의 벡터만으로 완전한 기술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 접평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두 개의 커브, 독립적으로, 이렇게 접 벡터가 독립적인 두 개의 커브만 한 다음에 걔네들을 스팬해버리면 걔가 이제 접평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2차원 벡터 스페이스니까. 아, 그러면은 세 번째 커브가 있을 때 그 커브의 탄젠트 벡터가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탄젠트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요게 어 그럴 것 같으면서 약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 보는 것도 음. 하나의 실제로 중요한 티어름인 것 같거든요. 아, 네, 유념 선생.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가 저평면을 그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제 잠시만요. 혹시 마우스 혹시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 어, 아니요, 그 포인터가 있거든요. 위에 보면은 그 위에 있는 것 중에 그 레이저라고 있거든요. 아,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빨간색 알겠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Z 누르면 되네요. 네네. 아, 네. 색깔, 너 빨간색 사용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저평면을 그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려놓고 그럼 이제 그려지는 2차원짜리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곡선 하나 세 번째 곡선 그렸을 때 그것도 이제 여기 위에 놓을 거다라는 말인 건데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그거를 보장하려면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건데 네. 이제 그 이 공면을 아, 잠시만요. 이 그 곡선 그리는 거를 공면 위에서 안 하고 그냥 애초부터 평면 위에서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제 R2 그리고 뭐 여기서도 뭔가 공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영역을 좀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 점 위에서 곡선이 이제 여러 개 그려가지고 거기에서의 그 접평면 정확히는 이제 뭐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서 똑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근데 저희는 얘네들이 이 R2에 노는 걸 알잖아요. 이게 마치 이제 이 R2의 좀 좋은 성질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곡선을 그리든 간에 항상 R2에 놓이는 거고 이런 애들도 R2에 놓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공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곡선을 그리고 이제 접선 벡터 그릴 때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이렇게 뜰 수도 있고 근데 만에 하나 곡선을 잘 그려가지고 요렇게 이상하게 3차원으로 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해 주는 게 이 곡면에서의 논의를 평면으로 내려버리는 이 스텝이 있어야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 곡선을 그리는 간에 걔네들의 접선 벡터를 그렸을 때 항상 알초 그 평면 위에 놓인다. 그게 이제 이 세팅이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어차피 저희가 아, 지금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약간 이제 보시면은 아마 이제 눈치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 여기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지금 이 XYG 얘는 저희가 아는 R3니까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네. UV도 똑같은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 공간에서는 그게 맞아요. 이 공간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보냐면 이 공간에서 어떤 함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매핑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은 지금 1로 매핑을 해놨고
이 옆에 있는 점은 뭐 여기에 가까운 뭐 옆에 있는 이쯤에 매핑해놨고 얘는 뭐 이쯤으로 매핑해놨고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얘는 이 안에서는. 근데 이제 한번 보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커브만 고르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거기에는 맘대로 고르면 되거든요. 완전하게 그 좀 자유도가 있긴 한데, 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지금 U 방향하고 V 방향은 사실 이 안에서 지금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커브. 얘가 UV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얘도 이렇게 어딘가에서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려졌을 때의 벡터 하나, 저 벡터 하나. 그 다음에 U 방향으로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U 방향으로만 이렇게 그렸을 때 뭐 이 다 필요하진 않아요. 이번에 부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 커브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커브로 이렇게 어떻게든 뭐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UV가 지금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도 결국에는 그 커브에 의해서 탄젠트 그 벡터가 저 벡터가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어떻게 잡냐면 하나는 이거 조금 두껍게 그릴게. 이렇게 잡아요.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커브 1을 커브 1 T는 U 아니 그냥 뭐 T 컴마 아니다. 여기는 U0, T로 잡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되죠. T가 움직이면서 지금 V0를 거쳐서 지금 계속 V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는 커브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그려지겠죠?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는 사실은 뭐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 U가 지금 세타니까 세타는 아마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어떤 커브가. 이 커브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어떤 T에서 C1이 있었으면은 C1이 지금 여기서 이 가깝게 점들을 지금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지금 풋 사이로 지금 다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C1과 풋 사이의 합성함수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합성함수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R에서 지금 R로 가는 함수잖아요. R에서 R3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리고 풋사이 때문에 사실은 이 구 위에서만 움직이는 지금 커브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C2를 잡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T, V0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도 어떻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뭐 원에서는 뭐 우리가 뭐 경도 위던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나타나냐? 함수로는 C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그, 얘를 저, 네, 저희가 그럼 저기
합성하면서 이거 두 함수 전부 다 제가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 그렇죠. 표 사이가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에서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윤여민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라는 개념인데, 그게, 어, 사실은 완전히 매핑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3차, 구가 사실은 벡터 스페이스, 그, 유클리드 공간 전체로 매핑됐으면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을 보면 되지. 사실 구를 따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를 완벽하게 유클리드 공간으로 모든 점을 다 표현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2차원 유클리드 공간으로. 그래서 사실은 일부만 나타내거나 아니면 좀 뭐 겹치게 한다든지 막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만 가능해요, 저희가. 그래서 일부분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일부분에서는 1대1 매핑이 된다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럼 UV를 저희가 범위를 한정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어, 0에서 좀 2파이로. 엄밀하게 하자면,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이념민 선생님. 이게 이제 김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 점을 커버하는 아주 조금씩 조금씩만 이제 옮겨서 해석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넓혀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걸 넓혔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커버하는 영역이 좀 많아지겠죠. 이 영역이 한 이 구의 한 뭐 전반부를 뭐 커버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매핑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맵에 좀 좋은 성질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게 또 설령 en간하면 안 될. 네. 근데 미분하는 데는 사실은 그 영역은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매핑은 할 수 있는데, 미분하는 데는 사실은 이 점을 중심으로 작은 영역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큰 영역이 필요하진 않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제한한다? 그래서 이제, 어, 보통 이제 이 점에 적당한 네이버후드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주변이 있다. 1대1 매핑이 되는. 그거는 항상 있으니까요.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정의되는 커브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윤여민 선생님도 그 범위를 넓혔을 때 이제 UV에서의 평면이 공면으로 매핑되니까 뭔가 성질을 잃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또 김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미분되는 점의 근방만 잡는 이유가 아마도 그 근방에서는 거의 저평면과 뭐 평면 대 평면으로 비슷하게 매칭이 될 테니까 뭔가 그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 어, 어떤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근방만 잡는 건가요? 정확히는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평면 투 평면의 매핑이 아니게 되면 뭐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혜민 선생님 편하게 말씀 주세요.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예시가 잠시만요. 좀 잘 안 되는 거를 생각해 보자면은 어 약간 이런 그 한쪽은 이제 컴백스 한쪽 컨케이브한 이제 근데 이거 3차원에 놓을 거예요. 3차원에 이런 식으로 좀 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잘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면인데 공면이 이제 이 해당 파트에서는 컨백스한 공면이 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런 이제 좀 세로 포인트 칠하면서 콘케이브하게 다시 이제 다시 꼬여버리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그 공면의 점을 아주 작게 커버하면은 이제 좀 컨벡스한 영역을 좀 잘 만들 수 있잖아요. 좀 있고 네. 컨벡스하게 이런 식으로 공면에 작게 잡힐 거고. 근데 이걸 넓혀버리면은 저희는 이제 이 컨벡스한 영역이랑 컨케이브한 영역 동시에 커버하는 여기 영역이 U가 잡힐 거고. 근데 혹시나 이제 얘를 이제 R2에 놓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 놓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놓는 거야 가능하겠지만은 원래 여기서 잡았던 맵이 이제 이거는 이제 미분 가능하게 이거를 맵을 잘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넓혀버리면은 애초에 미분 가능성이 애초에 깨져버리게끔 아마 될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사이 맵을 애플을 하면은 이걸 넓혀버렸을 때, U를 이렇게 잡고
걔를 R2에 옮겨주는 애를 F라고 하면은 이 F는 언제 이렇게 넓히다 보면은 미분 가능성이 깨져버린다. 실제로 이게 계산하면 이제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동으로 계산하는데 그 중요한 그 이런 성질은 미분 가능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 그런 거 깨트리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완전 이해한 건 아닌데 대충 네, 직관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영역을 본다는 게, 어, 그거 자체가 이제 작은 영역을 보면은, 뭐, 저평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사실 1대1 매핑이 되는 관계여야지 좀 잘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타가 파이일 때 있잖아요. 네, 세타가 파이일 때는 아마 이게 북극? 파이일 때는 아마 이게 남극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피의 값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경우에는. 죠, 네, 네. 0부터 2파이까지 다 남극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커브를, 예를 들어서 막, 여기서는 커브인데, 여기서는 계속 한 점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점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한다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다르게 잡아야 돼요. 어, 왜냐면 그 점 주변으로 1대1 매칭이 아니니까. 이 음, 피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막 움직이는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서는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목적이 이제, 네. 목적인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상태에서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극점에서는 맘대로 그 크사이 세타, 크사이 피로 미분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극점에서는 그래서 좀 바꿔야 돼요. 특히 어, 이거 같은 경우에 남극에서요. 남극? 북극? 북극도 그렇겠네요. 북극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커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커브의, 탄젠트 벡터를 구하면은, 결국 잘 보시면은, 이, 먼저 이, 푸사이 합성함수 C1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을 좀 치우고, 얘는 그냥 이제 그 위에 지금 세타 필을 그대로 쓸게요. R, sin t, 코사인 phi, R sin t, sin phi, R 코사인 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 값에 대해서 지금 t를 넣은 거니까 반대인가요? 반대군요.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코사인 세타, 아니 사인 세타, 코사인 t, R 사인 세타, 사인 t, 그다음에 R 사인 세타. 뭐 여긴 제로가 붙겠죠? 여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는 잘 보면은 지금 C에 있는 거를 지금 그냥 미분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하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DC1, D. 근데 여기가 그 DC1의 세타 파트 플러스
C, DC1의 사이 파트, B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체인 레이에서. 네. 근데 지금 C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타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0이에요. 여기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C1 닷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여기는 지금 1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구한 풋사이 B입니다. 똑같아요. C2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면 이걸 구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체인 룰에 의해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한 얘가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얘는 이 원래 이제 파라미터 공간에서 봤었을 때 세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그 커브, 이 커브 상에서의 이 커브를 이쪽으로 파라미터로 이렇게 옮겼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이 커브의 탄젠트 벡터를 지금 의미해요. 얘가. 얘 같은 경우에는 phi 방향으로 움직이는 얘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면은 이제 그 구 위에서의 어떤 커브일 텐데 이런 커브가 그려지잖아요. 이 커브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남지민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커브는 이렇게 되는 커브의 탄젠트 벡터가 과연 이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쓰여지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영역에서 그 김영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대1 관계가 좀 필요한 거예요. 얘가 이 영역에서 1대1 관계라고 한다면 이 영역과 이 영역에서 1대1 관계라고 한다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그러면은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는 커브는 결국에는 뭐 여기서도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의 뭐 좀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보죠. 이런 커브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런 커브에 대해서. 이 커브가 이 위에 살고 있냐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C라고 하자고요. CT라고 하자고요. CT는 어쨌든 간에 UT, CUT, CVT 이런 식으로 지금 될 거잖아요. 이제 그냥 제가 컴포넌트를 그냥 좀 쓴 거예요. 이거 R에서 R로 가는 함수요. 걔를 묶어 놓으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체인 룰에 의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T0에서 이벨리에이션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거 T0에서 이벨리에이션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어떤 숫자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풋사이 세타의 어떤 숫자 플러스 풋사이 피의 어떤 숫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저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조금 딴 생각인 것 같긴 한데 네, 결국 저희가 포인터가 잘 안 나오네. 어, 그러니까 요런 거 다 해가지고 저거를 고려하는데 전 저거를 네. 내적하는 대신에 그냥 다 더하는 적분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결국 여러 벡터를 이렇게 뭐 하나의 벡터에서 이렇게 생기고 이게 이렇게 생기면은 이런 애들을 결국 다 그러니까 선들을 다 모아주면 면이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네. 여기가 내적이 아니에요.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합성함수. 이, 그,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사이 C1T 이렇게. 네, 모아준다는 정서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약간 헷갈리는 게 모아준다는 거랑 이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게 조금 좀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집합으로 안 써서 그런데, 만약에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한다면, 뭐 좀 더 써보죠, 그러면은. X0, Y0, Z0, 또는, 아니면은 뭐, U0, V0의 풀사이인 거잖아요, 지금. 에서의 저평면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평면은 어쨌든 집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X, Y, Z 이렇게 나올 텐데, 도대체 X, Y, Z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모아줘야지, 이렇게 모아줘야지 이제 진짜 정확하게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가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풀사이 세타의 U0, V0의 C1 플러스 C2 풀사이 B의 U0, V0가 지금 리니어 콤비네이션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만은 이제 끝나진 않고 사실 이게 하나가 더 붙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초기점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무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를 원점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평면 그 벡터 공간을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점은 안 쓰기. 네. 그래서 그냥 모은다는 정서랑 좀 연결을 해보면은 이제 저 선형으로 표현되는 모든 벡터들을 모은 게 저 결국 평면을 이루고, 근데 이제 이게 저 크사이 세타랑 크사이 피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되니까 쟤네를 베이시스로 하는 평면일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냥 크사이 세타랑 크사이 피 각각 계산해서 네, 그걸로 표현했을 때 이게 탄젠셜 플레인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그 아까 그 탄젠셜 플레인의 유일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일성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좀 다른 접근도 한 가지 좀 생각이 든 게 점을 지나는 모든 곡선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탄젠셜 플레인이 존재한다면 그건 이제 모든 곡선에 대해서 다 탄젠셜 해야 될 텐데 그게 만약에 두 개 존재한다고 하면 플레인이 서로 다른 플레인이 두 개 존재한다고 하면은 두 플레인 간에는 서로 평행하거나 아니면 일치하진 않으니까 한 선으로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네, 평행하면은 근데 두 점을
공통으로 공유할 수가 없으니까 평행하진 않아야 되고, 선으로 만나게 됐을 때는 두 점에 동시에 탄젠셜 하지는 않은 곡선이 항상 존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네요. 좀 다른 그렇게까지 막 관점에서.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탄젠트 플레인을 구했으면은, 사실, 세컨드 펀더멘탈 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탄젠트 플레인에 대한 노멀 벡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멀 벡터를 어떻게 구하냐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해요. 어차피 노멀 벡터는 지금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평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아니군요. 두 개가 있군요. 선택권 이렇게 이쪽 방향이냐 아니면 반대쪽 방향이냐. 근데 얘는 결국에는 어떤 평면이 있었을 때 조금 옆으로 너무 이제 지저분해졌으니까 좀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평면이 있었을 때 얘에 대한 지금 이 직각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직각을 이룬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엔 똑같아요.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나왔던 개념인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모든 선을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선에 대해서 다 직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조건으로 풀어도 되고 그 조건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3차원에서만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실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 벡터 두 개를 좀 독립적인 벡터 두 개를 잡고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은 크로스 프로덕트의 성질 자체가 어떤 벡터 V하고 V 크로스 W 벡터를 하면은 얘는 지금 성질 자체가 V랑도 지금 직각이고 W라도 직각이잖아요. 크로스 벡터의 정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이 평면을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독립적인 벡터 아무거나 두 개를 가져오면 되는데 사실 우리 독립적인 벡터 되게 계속 쓰고 있던 거 이거 있잖아요. 파라메터라이제이션으로 그 편미분해준 거. 걔를 가져다가 그대로 쓰면 결국에는 노멀 벡터는 사인 크로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하지만 사실 세타를 꼭 앞에 올 필요도 없고 B가 뭐 앞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그 한쪽으로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순서를 부여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파라메터라이제이션 순서가 지금 세타 B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걸 노멀 벡터를 할 때 세타 B로 하는 것을 이제 보통 뭐라 그러더라? 라이트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뭐 반대로 이렇게 B 세타 순서로 이렇게 역전시켜서 하면은 뭐 레프트 오리엔테이션인가?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계산하면은 노멀 벡터가 사라진다라는 게 여기 이 말인 건가요, 혹시? 노멀 벡터가 사라진다는 게 그 세컨드 펀더멘탈 세컨드 펀더멘탈 폼을 구하는 이제 구하했을 때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노멀 벡터가 뭐 의존성이 사라진다? 그렇게 좀 디렉션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아, 얘기가 혹시 이 파트인가요? 이 파트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핵심은 아니에요. 아니었던 것 아,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도 또 보면은 이게 크로스잖아요. 네, 사실 거기가 핵심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좀 더 뭔가 봐야 되는
한번 저도, 저희 고민을 해보시죠. 그 의미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 네. 사라진다라는 게, 어, 세컨드 펀더멘탈 폼이랑 퍼스트 펀더멘탈 폼으로 계산하다 보면 n이 뭔가 소거된다거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노말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그 전개를 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일까요? 그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후자 쪽 말이요. 네, 처음부터 전개를 할 때, 그렇게 노말 벡터, 그, 펀더멘탈 폼으로 접근하지 않게 될 거다? 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은, 크로스를 해야 되네요. 크로스 자신 없는데. 근데 크로스를 해도 되고, 사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꼭 크로스를 하지 않아도 돼요. 노말 벡터를 할 때. 뭐, 일단 크로스를 한번 해보죠.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X 벡터, Y 벡터, Z 벡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사인. 조금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코사인 B, R 세타, 사인 B,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사인 B,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B, 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X 방향으로는 R의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B인가요? 그리고 Y 방향으로는 그렇게 맞아.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R 사인 세타 제곱 제곱 R의 제곱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를 잘못 썼군요. 음, 여기가 그 코사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인 B로 미분하면 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이구나. 아,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사인 제곱 사인 B 플러스 Z R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제곱 B 플러스 R의 제곱 뭔가 계속 다 잘못된 것 같은 느낌. 방금 사인 고치신 거 반영 안 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네요. 어, 네. 이런. 제가 좀 계산에 약합니다. 사인세타, 사인세타, 코사인 제곱이 플러스 R의 제곱,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사인 제곱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려면은 R의 제곱, 사인세타, 코사인 B, 플러스 R의 제곱, 이거 플러스, 콤마, 제곱 세타, 사인 B, 플러스, 여기는 R의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가 아니라, 콤마. 이거 조금 아래 사인 세타로 좀 빼놓으면은, R 사인 세타, 이렇게 빼면은, R 사인 세타, 코사인 phi, R 사인 세타, 사인 phi,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꼭 이렇게 크로스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9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아래 제곱을 따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지금 계속 탄젠트 벡터를 할 때 어떤 커브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어떤 커브를 그려서 그 점에서의 이제 그 탄젠트 벡터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벡터는 지금 이게 그 xt, yt, zt라는 어떤 커브를 지금 계속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자체를 이 커브는 c.은 x 닷 y 닷 z 될 거잖아요. 지금 탄젠트 벡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t로 미분하면 2x 닷 플러스 2y 닷 플러스 2z 닷은 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잘 생각을 해보면 x 이제 2는 약분을 해버리고 x, y, z 내적 x 닷 y 닷 z 닷 c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파트가 지금 탄젠트 벡터라고 했었으니까 c 닷이라고 했었으니까 얘가 결국에는 노말 벡터일 수밖에 없다거든요. 지금 이거 임의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임의로 잡아도 이 x, y, z라는 이 벡터가, 어, 내적을 했을 때 0이 된다니까 직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시면은 얘가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보면은. 얘가 지금 r 사인 세타, 좀 길이는 좀 다르지만 x, y, z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든, 아니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구하든, 어떻게든 구하면 된다. 입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필요한 게 아마 어, 단위 벡터일 거예요. 그래서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x, y, z가 지금 그 길이가 지금 r의 제곱 r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노말 반향 단위 벡터를 r 분의 1 x, y, z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컨드 펀더멘탈 폼을 어떤 지점에서든 다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세컨드 펀더멘탈 폼 정의 자체는 어, 어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있었을 때 이렇게 9번 이제 미분한 거에다가 노멀 벡터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는데 이제 UV 순서로 한 거에다가 노멀 벡터 VU에 노멀 벡터 그 다음에 UVV에 노멀 벡터 이렇게 주어져요. 왜 이렇게 되냐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탐구를 해봐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 정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럼 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어차피 저희가 다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얘가 있잖아요. 얘를 좀 그대로 제가 적을게요. 사이 세타는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b, r 코사인 세타 사인 b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다음에 사인 b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사인 b. 그다음에
R 사인 세타, 여기 아까 사인 세타였죠? 코사인 B, 그다음에 0.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씩 더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세타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코사인 phi, 그다음에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사인 phi,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마이너스 x, y, 였던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맞습니다. 적어놨었으니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사이에 세타의 b. 근데 이거는 결국엔 이거랑 똑같을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컨티뉴어스하게 저희가 잡고 있으니까, 그죠? 이것은, 아, 아래 거가 항이 두 개니까 그냥 아래 거 가지고 할게요. b로 한 거에 세타로 미분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사인 b, 콤마 r 코사인 세타 사인 b 0.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 사이에, 음,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스 코사인 b, 그다음에 r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b의 제로 이렇게 되네요. 이거를 이제 노멀 벡터랑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흥겹네요. 노멀 벡터는 뭐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그냥 r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지금 방향 벡터는 사인 세타 코사인 b 사인 세타 사인 b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세타의 n은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x, y, z에 해보면은 마이너스 r이 나올 것 같네요. 그다음에 그다음 거부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타 b의 n은 얘는 다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b 코사인 b 아니 플러스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b 코사인 b고 뒤에 거는 플러스 0이니까 얘는 0이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피는 여기에다가 노멀 벡터를 한 거는 마이너스 r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phi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r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phi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r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컨드 펀더멘탈 폼은 마이너스 r 0 0 마이너스 r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마이너스 플러스 뭐 그거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노멀 벡터를 뭘로 잡았냐의 차이인 거니까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커버처를 결국에는 계산을 할 때 이제 윤현민 선생님과 이제 김영진 선생님께서 이제 이거를 써주셨어요. 가우시안 커버처는 디터미넌트의 어 세컨드 펀더멘탈 폼 오버 오버 디터미넌트 퍼스트 펀더멘탈 폼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근데 퍼스트 펀더멘탈 폼은 뭐냐? 정의가 지금 그 탄젠트 벡터들 있잖아요. 여기에 있었던 탄젠트 벡터들 여기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얘네들을 내적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가 그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정의거든요. 여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내적을 세타 세타 사이 세타 사이 피 사이 피 사이 세타 그다음에 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얘를 해주면 이 위에서 보면은 얘랑 왠지 내적을 해주면은 얘 같은 경우 해보자. 사이 세타 사이 세타는 자기 자신끼리 대적하면 되니까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phi 플러스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phi 플러스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실상 r 제곱이겠네. 그리고 세타 사인 p는 r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phi 코사인 phi 빼기 여기가 빼기 플러스 r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phi 코사인 phi 플러스 0 해서 여기는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phi 사이 phi는 사이 phi를 내적하면은 r 제곱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phi 플러스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p가 돼서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펀더멘탈 폼은 r 제곱 0 0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를 계산을 해보면 세컨드 펀더멘털 폼의 뭐 디터미넌트하고 어차피 여기서 다이아고널 다 돼 있으니까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R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퍼스트 펀더멘털 폼의 디터미넌트는 R의 4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서 여기는 R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전에 남극에서 봤었던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R의 제곱분의 1이 가우시안 커버처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긴 여정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파라미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 어떤 공면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기 위해서 2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대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우리가 도입을 했고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도입을 했고 퍼스트 펀더멘털 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접벡터가 필요를 했고
세컨드 펀더멘털 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차 미분과 그 다음에 노멀 벡터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를 이용해서 어떻게 얻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그 접평면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 자체가 곡면 위에 그 점을 지나는 모든 곡선들의 그 탄젠트 벡터들을 다 모은 것이 이제 그 탄젠트 플레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어차피 그 탄젠트 플레인은 2차원이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서 이제 한쪽 변수만 한쪽 변수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그 커브를 이용을 해서 탄젠트 벡터를 구했었고요. 그 탄젠트 벡터하고 탄젠트 플레인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법선 벡터, 노멀 벡터를 지금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펀더멘탈 폼과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각각 계산을 했고, 걔의 디터미넌트를 이용을 해서 가우시안 커버처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똑같이 토러스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토러스에서의 각 점에서의 가우시안 커버처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한 3주에 걸쳐서 그 구에 이제 가우시안 커버처에 대해서 이제 가우스 공률에 대해서 계산하는 이제 실제로 계산까지 다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한번 감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짧게 남기자면은 계산 실수할 여지가 정말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도 이번에 하면서 실수를 하고 못 찾고 막 그랬어가지고 또 김진수 선생님께서 찾아주시고 맞아요. 미분 정도는 울프람 알파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또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또, 또, 김윤아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약간 적분은 좀 까먹은 거 있어도 미분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좀 해보다 보니까 약간 아까도 약간 법선 벡터 카페에서 막 계산할 때 그 세타랑 파이랑 좀 바꿔가지고 막 계산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거 좀 한참 찾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헷갈리는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정말 딱 계산 자체만 보면은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서 사실 전 할만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약간 뭐 세컨드 펀더멘탈 폼 이것도 그냥 계산만 하는 거는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의미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니까 뭐 위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약간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계산되는 것만 좀 목표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지금은 좀 계산에만 신경을 쓰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세컨드 펀더멘탈 폼에 어, 이게 우리가 먼저 맨 처음에 테일러 전개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어, 이 남극에서, 우리가 이 구에서 남극 부분 있잖아요. 남극 부분에서 했던 거를 사실 이쪽으로 옮겨온 거에 불과하긴 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의 테일러 전개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해요. 왜냐면 기울어져 있고, 얘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노멀 벡터가 지금 이제 이쪽 방향이, Z 방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면은, 결국에는 노멀 벡터로 이렇게 지금 내적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가 무엇인가가 변했는데 무엇인가 2차 미분한 게 변했는데 그거에 이 탄젠트 벡터의 노말 방향의 변화만 체크하겠다는 거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약 그 남극에서 했던 그 Z 방향의 그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남극에서는 지금 XY 평면이었잖아요. 근데 XY 평면의 Z 방향이 결국에는 노말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FZ로 해서 테일러 전개했던 거랑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했던 거랑 사실상 의미는 똑같다라고 또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차 미분을 했고 여기서 2차 미분을 했고 그다음에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2차 미분이 지금 그걸 벗어나고 있으니까 노말 방향 그 뭐냐 어 딱 뭐 노말 벡터 방향으로의 변화만을 체크하기 위해서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내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까요? 혹시 노말 벡터만을 고려한다라는 게 약간 비유하자면 이제 공면 위에 사람이 서 있다고 하면 뭔가 사람이 서 있는 방향, 그러니까 관찰하는 그 걔가 좀 노말 벡터를 좀 서 있고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노말 벡터 사람으로 치면 이제 저희가 그 맨 처음에 했던 구의 그 남극 북극에서 했던 관찰은 이제 밖에 있는 그 평면 그 밖에 있는 그 좌표기가 그냥 그대로 뭐 미분할 때 하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여기서 노말 벡터를 취해 줌으로써 마치 이제 우리가 그 거기 있는 선 그 좌표계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말하니까 좀 계속 꼬이는데 여튼 좀 정리하면은 노말 벡터를 취해주는 이유 당위성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공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기도 그 아까 전에 이 탄젠트 플레인을 정의할 때처럼 탄젠트 플레인을 정의할 때 우리가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탄젠트 벡터를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이 커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탄젠트 벡터들 다 모았잖아요. 여러 가지 커브들 다 커버하면서. 근데 사실 그 공률이라는 것도 사실은 먼저 커브에서 정의가 되긴 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커브에서 정의가 돼요. 이렇게 커브가 있었을 때, 이렇게 커브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그 공률이란 게 정의가 되냐면은, 얘의 속도 벡터 있잖아요. 얘의 속도 벡터가 어떻게 변하냐거든요, 사실은. 이 공률이라고 하는 게. 이 커브 관점에서는. 만약 얘가 이만큼 지났을 때, 여기 이 벡터에서 이만큼,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지났으면, 더 많이 변했으면 사실 더 휘었을 거잖아요. 이 커브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공률이 이 노말 벡터의 커브에서는 탄젠트 벡터의 변화량으로 체크가 돼요. 이 차원에서는. 근데 사실 탄젠트 벡터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3차원으로 가면은 탄젠트 벡터의 변화량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 2차원에서는 이제 한 방향밖에 없긴 한데, 이제 3차원에서는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률이 되고, 하나가 이제 뭐라고 그러지? 토션? 토션? 그 맞습니다. 한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어는. 정말 그 그러니까 꼬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변화량 중에서 노말 벡터에 해당하는 그 변화량을 이제 보통 그걸로 하고 이제 또 다른 변화를 막 이제 토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얘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자체가 속도 벡터였으니까 얘의 변화량을 다시 체크하는 거거든요. 어,
혹시 그렇다면은 약간 제가 예시를 하나 혹시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아직 노말 취하는 걸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공면이 있다 하고 공면을 이제 따로 안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면이 한 점에서 이제 탄젠트 그 접선 벡터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뜬다고 할게요. 이제 이 밑에는 이제 그 공면이 이미 있고 이제 거길 지나는 이제 곡선이 있어서 탄젠트 벡터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이 탄젠트 벡터의 변화량을 측정한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게 좋은 그건 아닌데 정말로 만약에 이 점을 살짝 움직였을 때 탄젠트 벡터가 그 이 상하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노말 벡터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말 작은데 이제 좀 조금 이제 여기서 찍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뜨면 이제 노말 벡터 방향으로의 변화는 딱 이 수치밖에 안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벡터의 변화량을 본다면은 이만큼 변하는 거니까 혹시 이 경우에는 왜 이 변화량을 그 탄젠트 벡터 변화량이라고 하면은 여길 측정해야 되지 왜 여길 측정 안 하는가를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 좀 제가 예시를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긴 한데 실제로 노말 벡터 많이 측정하는 거랑 탄젠트 벡터 두 개를 이제 잡아가지고 두 개 차를 재는 거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좀 약한 생각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메인 스터디 때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도대체 이 세컨드 펀더멘털 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탄젠트 벡터의 데리베이티브를 취한 다음에 미분을 한 다음에 걔를 다시 탄젠트 플레인으로 가져온 정사형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사실 그쪽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아 정사형을 취하는 행위랑 연관이 네. 그러면 우선 키워드를 그걸 잡아두고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아직 몰라서 그 계산이 연결이 안 돼서 좀 고민인 거라 감사합니다. 네. 저 약간 러프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좀 공유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노말을 없앨까에 대한 이제 러프한 아이디어인데, 저 이제 그 가우시안 커버처라는 게 음, 네, 저 언어가 좀 정리가 안 됐어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결국 그 세컨드 데리버티브, 세컨드 펀더멘탈 폼의 디터미넌트가 이제 결국 세컨드 펀더멘탈 폼의 그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의 곱이잖아요. 네. 네. 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들어가는 원소가 결국 이제 이계 미분 예를 들어 크사이 세타 노말 세타 세타 같은 애들을 이제 노말 방향으로 프로젝션 한 거고 그럼 쟤네를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은 자, 그 K 밑에다가 좀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가늘지? 벡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어, 이게 P 크사이 세타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점에서 이제 크사이 세타가 있다고 하면은 크사이 세타도 있고 뭐 크사이 P도 있겠죠. 두 벡터를 가지고 이 두 개, 어, 음, 이 점에서의 이제 기울기들 중에 가장 가파른 곳을 이제 이렇게 아이겐벡터로 해서 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방향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네, 그 방향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라고 하면은 이 A라는 방향으로 만약에 저희가 각도를 살짝 더 회전시키면, 아주 조금 더 회전시키면, 이제 A랑 비슷한데 살짝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이 평면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벡터가 하나 더 나오겠죠? 그 점에서의 A 방향에 가장 가까운 그 접면, 아, 접하는 벡터를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얘네 둘은 지금 저희가 얘가 A가 아이겐 벡터의 방향으로 구했기 때문에 사실 이 평면 위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야 됐었을 텐데 이제 굽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 둘 간의 위아래의 이 차이 값은 거의 오직 곡률에 의해서 생긴 차이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도를 아주 조금만 바꾼다면.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말을, 여기서 이계미분을 노말에 프로젝트 한다는 게 결국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빼서 차이로 나눈 다음에 이 길이를 재겠다는 건데, 이 길이를 재는 또 다른 방법은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지금 어 편의상 구에 지금 극점에 있는 벡터라고 편의상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위에서 Z축 위쪽에서 올려다 봤을 때 X, Y로 프로젝션해서 봤을 때는 방향이 같겠죠. 근, 네. 그런데 길이가 다르겠죠. 그 길이의 차이는 Z축 방향으로의 회전으로 인해 생긴 것일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 된 이 크기는 결국 그 길이 차이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노말을 계산하지 않고도. 네.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이 각 평면에서의 그 접하는 벡터의 미세한 그 내적값의 변화들 가지고 결국은 원하는 저 세컨드 펀더멘털 폼의 디터미넌트에 해당하는 비슷한 의미의 값이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정확하게 기술을 하면은 다시 이제 커브로 네, 좀 돌아오긴 해야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좀 커브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까 전에 곡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탄젠트 벡터의 변화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변화량이 이제 네, 커브랑 연관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탄젠트 벡터하고 이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탄젠트 벡터하고 사실 노멀 벡터하고는 차이가 없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탄젠트 벡터가 있으면 노멀 벡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잖아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서 이 노멀 벡터가 사실상 노멀 벡터가 있으면 탄젠트 벡터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탄젠트 벡터가 있으면 노멀 벡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음, 사실은 곡률은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멀 벡터의 변화량이거든요. 네, 노멀 벡터가 이 커브를 따라서 갔을 때 지금 이렇게 되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커브를 따라가면서 노멀 벡터가 어떻게 변하냐가 사실은 이제 곡률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곡률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노멀 벡터가 이제 얘는 커브기 때문에 사실 노멀 벡터가 어떻게 정의돼 있냐가 이제 여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 곡면이랑은. 네, 그래서 탄젠트 벡터의 변화량을 노멀 벡터라고 하고 그 노멀 벡터의 변화량을 이제 그 변화량의 그 얘를 따라가면서 변하는 양의 그 양을 이제 곡률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탄젠트 벡터하고 노멀 벡터는 반드시 직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젠트 벡터 예를 들어서 이 벡터를 생각을 해보죠. 이 벡터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곡면상에서 어떤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어떤 커브에 대한 이 접벡터인 거잖아요. 지금 얘가 네, 좀 잘못 그렸네요. 조금 더 예쁘게 접벡터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브의 공간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요. 이렇게 돼 있는 커브에 지금 접 벡터를 V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노멀 벡터인 거고요. 노멀 벡터인 거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 커브에서 이 지점에서의 또 노멀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다른 지점에서 다른 지점에서의 노멀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네, 뭐 V 여기는 좀 V 프라임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의 또 노멀 벡터가 존재를 할 거고요. 이 접평면에서의 노멀 벡터가 존재를 할 거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항상 탄젠트 벡터하고 T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되는 그 커브를 따라서 탄젠트 벡터가 탄젠트 벡터하고 그 다음에 노멀 벡터하고는 내적을 하면 항상 0이에요. 네, 어느 지점에서나요? T랑 상관없이. 네,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요. T로. T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그 곱에 의해서 v 닷 t 플러스 v 닷 n 다시잖아요. 뭐 뒤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우변이 0이었으니까 이것도 0일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0일 거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에요. 네, 세컨드 펀더멘털 폼의 이 파트거든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연산하고 있는 v n이라고 v.n이라고 하는 탄젠트 벡터를 다시 미분하고 다시 미분해서 노말이랑 한 거는 사실은 어 이거에 사실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 파트가 0이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얘 이해를 보면 이 부분 보면 이 파트를 보면 노말 방향의 변화량을 다시 탄젠트 벡터로 정사용하는 거잖아요. 내적이니까. 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는 이게 여기 세컨드 펀더멘털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네, 사실은 노말 벡터의 변화량을 지금 체크를 해서 아까 이 커브 그 뭐냐 공률이란 게 그렇게 정의가 되니까 네, 노말 벡터의 변화량을 체크를 해서 탄젠트 벡터로 정사용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세컨드 펀더멘털 폼의 의미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노말 방향이 그냥 저 탄젠셜 벡터들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노말을 이제 표기상 안 썼더라도 탄젠셜 벡터를 R3에서 뭔가 계산해서 가는 접근은 사실상 노말을 쓴 걸로 봐야 될까요? 이걸로 대체해서 쓴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꼭 n을 저렇게 외적으로 대체하지 않더라도, 네. 어, 크사이 세타랑 크사이 피는 써도 되느냐가 질문이에요. 어, 네, 얘는 써도 되는 아,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이제, 서정 선생님이나 남지민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뭐 몰라가지고 뭐 일단 계산하고 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다음 주까지 한번 이제 토러스에서의 이제 세컨드 펀더멘털 폼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가우시안 커버처까지 이제 한번 산출해보는 걸로, 계산을 해보는 걸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